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는 평생 남한테 피해 준 적도 없고, 신용카드도 딱 하나만 쓰는데 도대체 나랑 금융사기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제 주변 지인분들 보면 다들 너무나 착하고 정직하게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은행 갈 때도 반듯하게 정장 입고 가시고, 돈 관리도 꼼꼼하게 하시고요. 그런 분들이 무슨 사기를 당하겠어요?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지난달 충남 천안에 사시는 74세 이모. 어르신께서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대출 3천만 원이 본인 명의로 승인됐다는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순간 귀를 의심하셨죠. 아니, 내가 언제 대출을 받았다고 그래? 더 황당한 건 그분이 쓰지도 않는 스마트폰이 3대나 개통돼 있었고, 그걸로 본인 인증까지 진행돼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어르신들이 똑같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은행 리스크 관리 부서에서 25년간 근무했고, 지금은 시니어 금융안전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통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평생 재산을 지켜드리겠다는 약속입니다. 사실 요즘 어르신들이 당하시는 금융사기를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시고 자식들 뒷바라지 하시고 그렇게 모아둔 소중한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걸 보면 정말 가슴이 미어지거든요. 더군다나 그런 분들이 내가 바보였나? 내가 욕심이 많았나? 라면서 자책하시는 모습을 보면 더더욱 안타깝죠.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요즘 사기꾼들은 정말 교묘해요. 마치 진짜 은행 직원처럼, 진짜 경찰관처럼, 진짜 검사처럼 행동하거든요. 심지어는 여러분의 자녀 목소리까지 흉내내서 전화를 걸어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속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제가 은행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사례들을 봤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계세요. 부산에 계시는 68세 박 어르신인데요.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하시고 퇴직하신 분이었어요. 정말 모범적으로 사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은행으로 급하게 오셨더라고요. 그날 그분 표정이 아직도 생생해요. 얼굴이 새하얘져서는 김 팀장님, 큰일 났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검찰에서 전화가 와서 본인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고 지금 당장 모든 돈을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르신 혹시 그 전화 받으실 때 상대방이 뭐라고 했는지 자세히 기억나세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김 팀장님, 그 사람이 제 이름도 알고 주민번호 뒷자리도 알고 심지어는 제가 어느 은행에 얼마나 예금해 뒀는지도 다 알고 있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게 함정이에요. 요즘 사기꾼들은 우리 개인정보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는 순간 이 사람이 진짜구나라고 믿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동네 이발소 사장님한테 김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라고 인사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그런데 잠깐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더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사기꾼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잠깐만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앞으로 올릴 금융 안전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꼭 설정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자, 그럼 이제 그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사실 사기꾼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뭘까요? 경찰도 은행 직원도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이 시간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제가 생각해보고 내일 다시 연락드릴게요 라고 하는 순간 사기꾼들은 당황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진짜 은행 직원이나 경찰관이라면 네,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라고 할 텐데 사기꾼들은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해야 해요. 늦으면 큰일 나요. 라고 재촉하거든요. 바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제가 은행에서 일하면서 느낀 건데 정말 급한 금융 업무라는 건 거의 없어요. 물론 응급실에 실려가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금융 업무는 하루 이틀 늦어져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오히려 중요한 일일수록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아니야, 나는 절대 안 속아. 나는 워낙 조심스러운 성격이라서 그런 전화 오면 바로 끊어버릴 거야. 정말 그러실까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은행 직원이니까 당연히 안 속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정말 그럴듯한 전화가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국민은행 리스크 관리팀입니다. 고객님 계좌에서 이상 거래가 감지돼서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도 살짝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제가 일하는 부서 이름을 정확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 이런 직원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잠깐 혼란스러웠거든요. 다행히 저는 직업상 바로 알아챌 수 있었지만 만약 제가 일반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아무리 조심스럽고 똑똑한 분이라도 순간의 당황스러움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예의 바르고 착한 성격 때문에 혹시 내가 실수한 게 있나?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바로 이런 마음을 사기꾼들이 노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 사례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실제로 있었던 사례 하나를 더 소개해 드릴게요. 경기도 수원에 사는 70세 박 여사님은 병원 접수대에서 보험 확인 때문에 신분증을 복사해야 한다는 직원의 말에 아무 의심 없이 주민등록증을 맡겼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몇 달 뒤 본인도 모르게 5장의 신용카드가 발급돼 있었고 900만 원 가까운 금액이 사용된 뒤였죠. 박 여사님은 내가 병원에 간 게 잘못이었나 싶어 밤잠을 못 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깝지 않으신가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게 뭔 잘못이겠어요. 그런데 박 여사님은 계속 자책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런 일은 너무나 흔해요.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대전에 사시는 67세 최 할아버지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동네 휴대폰 대리점에서 요금제 변경하시면 더 저렴해져요 라는 말에 신분증을 내밀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신분증 사본으로 인터넷 쇼핑몰의 계정이 만들어져서 몇백만 원어치 물건이 주문되어 있었대요. 할아버지가 그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김 팀장님, 내가 평생 남 속인 적도 없고 거짓말한 적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말이죠. 왜 이런 피해가 우리 어르신들에게 집중될까요? 제가 오랫동안 관찰하고 연구해 본 결과 크게 3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디지털 환경의 빠른 변화 때문이에요. 요즘 스마트폰이나 앱 환경이 정말 빨리 바뀌잖아요. 어제까지 쓰던 앱이 오늘 갑자기 모양이 바뀌고 버튼 위치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따라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치 우리가 새로운 동네로 이사 갔는데 길을 자꾸 바꿔놓는 것과 같아요. 두 번째는 우리 어르신들의 순수한 신뢰심이에요. 설마 나를 속이겠어? 설마 나한테 나쁜 짓을 하겠어? 라는 마음을 범죄자들이 악용하는 거죠. 사실 이런 마음이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사회가 그동안 이렇게 믿고 살 수 있는 따뜻한 사회였다는 증거거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좋은 마음을 노리는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 게 현실이에요. 세 번째는 정보 고립 문제예요. 혼자 사시거나 주변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바로 확인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대응이 늦어지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이거 이상한데?
라고 생각되면 바로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거나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데 어르신들은 그런 채널이 상대적으로 적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제가 25년 동안 현장에서 일하면서 정리한 3가지 생활 수칙을 꼭 기억하세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첫 번째, 신분증은 절대 손에서 놓지 말 것. 여러분, 신분증이 뭔가요? 그냥 종이 한 장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는 열쇠예요. 이 열쇠만 있으면 여러분 명의로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이나 관공서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폭사나 촬영을 거절하세요. 꼭 보여줘야 한다면 직접 손에 들고 확인만 받으시고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 부산에 사시는 63세 김 아주머니가 계세요. 동네 마트에서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고 해서 폭사를 해줬는데 나중에 그 사본으로 대출이 여러 건 진행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김 아주머니가 내가 할인 몇천 원 받으려다가 몇천만 원 손해를 봤구나라고 하시면서 정말 후회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의심스러운 연락은 무조건 직접 확인하세요. 오늘 안 하면 계좌가 정지됩니다. 지금 당장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라는 문자나 전화가 오면 바로 은행 대표 번호로 직접 전화하세요. 절대 그 문자에 있는 번호로 전화하지 마시고요. 이거 정말 간단한 방법인데 효과가 어마어마해요. 광주에 사시는 69세 이 할머니도 이 방법으로 사기를 막으셨어요. 농협에서 보안 문제가 있다고 전화가 왔는데 할머니가 그래요? 그럼 제가 농협에 직접 전화해 볼게요 라고 하셨대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갑자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정기 점검 루틴을 만드세요. 매달 한 번 아니면 분기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와 통신사 명의 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내 명의로 개설된 계좌와 휴대폰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71세 박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일찍 발견해서 피해를 최소화하셨어요. 정기 점검을 하다가 모르는 은행 계좌가 하나 있는 걸 발견하신 거예요. 바로 신고하셔서 그 계좌로 더 큰 사기가 벌어지는 걸 막을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24시간 골든타임이에요. 정말 시간이 생명이거든요. 첫 번째로 즉시 신고하세요. 금융감독원 1332번과 해당 은행에 명의도용 금융사기 피해라고 정확히 말하고 신고하시면 돼요. 이때 제가 뭔가 실수했나요? 라고 물어보실 필요 없어요. 일단 신고부터 하세요. 두 번째로 신용 동결을 하세요. 신용평가사에 전화해서 내 이름으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게 잠그는 거예요. 이거 하면 사기꾼들이 더 이상 여러분 명의로 돈을 빌릴 수 없어요. 세 번째로 명예통신 차단을 하세요. 통신사에서 내 이름으로 새로운 휴대폰 개통 금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요즘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막아두는 게 중요해요. 실제로 인천에 사는 73세 김 할아버지는 2세 단계 응급대처로 이미 시도되던 추가 4천만 원 대출을 막아내셨어요. 할아버지가 그때 다행히 김 팀장님 말씀대로 했더니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네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안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정부나 기업에서도 우리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2025년부터는 비대면 금융 거래를 할 때 영상통화로 본인 확인을 의무적으로 하게 됐어요. 특히 60세 이상 고객분들은 더 까다로운 확인 절차가 추가됐고요. 또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나 개인 신용정보 통합 알림 서비스 같은 무료 서비스들이 있으니까 꼭 활용하세요. 이런 서비스들 잘 쓰시면 내 명의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걸 빨리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반 보이스피싱 차단 앱까지 나왔어요. 진짜 목소리인지 가짜 목소리인지까지 구별하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거든요. 자녀분께 부탁해서 스마트폰에 설치해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천안의 74세 할아버지, 수원의 70세 박 여사님, 그리고 인천의 73세 김 할아버지까지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였을까요? 바로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착한 분들이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착한 마음을 노린 사기꾼들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셨죠. 하지만 다행히 이분들은 모두 제대로 된 대처 방법을 알고 나서 더 이상의 피해는 막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주변 분들에게 이런 위험에 대해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계세요. 실제로 천안의 그 할아버지는 지금 동네 경로당에서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직접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당한 일을 다른 사람들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말이에요. 정말 대단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세 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신분증은 절대로 맡기거나 촬영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정말 간단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신분증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담긴 마스터키라고 생각하세요. 집 열쇠를 함부로 남에게 주지 않는 것처럼 신분증도 절대 손에서 놓으시면 안 돼요. 혹시 복사만 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아니에요. 복사본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원본은 여러분이 들고 계시니까 어디 있는지라도 아시는데 복사본은 어디로 가는지 누가 보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부산의 김 아주머니가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이제는 신분증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요. 마치 집 열쇠를 함부로 남한테 주면 안 되는 것처럼요. 정말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피해가 발생하면 24시간 내에 신고, 신용 동결, 명의 차단 3단계를 즉시 실행한다. 여러분, 이건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마치 화재가 났을 때 119에 신고하는 것처럼 빨리 대처해야 해요. 금융감독원 1332번, 해당 은행, 신용평가사, 통신사, 이 네 곳에 바로 연락하는 거예요. 전화할 때 당황하지 마시고 명의도용 금융사기 피해입니다 라고 정확히 말씀하시면 담당자가 바로 도와드려요. 인천의 김 할아버지처럼 이 방법으로 추가 4천만 원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그때 김 팀장님 정말 다행히 빨리 대처해서 더 큰 피해는 막았네요 라고 하시면서 안도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세 번째, 정기적으로 내 계좌, 휴대폰, 신용 내역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인다. 춘천의 박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처럼 이건 마치 건강검진을 받는 것과 같아요. 정기적으로 체크해야 문제를 일찍 발견할 수 있거든요. 매달은 어려우시면 분기마다라도 좋으니까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통신사 명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그리고 신용정보 조회도 년에 한두 번은 해보시고요. 이런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범죄자들은 늘 새로운 수법을 씁니다. 오늘은 은행 직원인 척하고, 내일은 경찰관인 척하고, 모레는 자녀인 척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원칙만 지키면 절대 당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25년 동안 현장에서 일하면서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특히 요즘은 인공지능 기술까지 악용해서 여러분 자녀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우리가 알려드린 원칙들은 변하지 않거든요. 신분증 보호, 즉시 대응, 정기 점검.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혹시 피해를 당하셨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세요. 이건 절대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경험을 통해 더 현명해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수원의 박 여사님도 처음에는 자책하셨지만 지금은 이런 경험 덕분에 더 조심하게 됐어요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 자산은 여러분이 평생 땀 흘려 모으신 소중한 결실이잖아요. 자녀들 뒷바라지하고 가족들 위해 희생하면서 조금씩 모아두신 그 돈이 사기꾼들 때문에 사라지면 안 되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부터는 절대 피해자가 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혹시 위험한 상황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대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은행에서 일할 때 항상 생각했던 건데, 금융사기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식이 아니라 실천이에요.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아도 실제로 하지 않으면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신분증 관리부터 시작해 보세요.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서 한번 보세요. 아, 이게 내 모든 정보가 담긴 소중한 열쇠구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함부로 누구에게도 주지 않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그 다음에는 휴대폰에 금융감독원 1332 번호를 저장해 두세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자녀분들 연락처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진짜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들으신 내용을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동네 이웃들, 경로당 친구분들, 교회나 절에서 만나시는 분들에게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알면 10사람이 안전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런 정보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해져요. 천안의 할아버지처럼 경로당에서 교육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차 한 잔 마시면서 요즘 이런 사기가 많다더라라고 이야기만 해주셔도 충분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제가 올릴 금융 안전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런 유용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나 직접 경험하신 일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혹시 이상한 전화나 문자를 받으셨다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개인정보는 빼고 말이에요. 저는 모든 분들의 사연을 정말 귀 기울여 듣고 정성껏 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해요. 그 댓글을 통해 또 다른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거든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셔도 좋고 직접 보여주셔도 좋고요. 한 분이라도 더 이런 정보를 알게 되면 그만큼 우리 사회가 안전해지는 거니까요. 여러분 모두 안전하고 평안한 노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평생 쌓아오신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